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호재일 수 있고 또 무상증자가 악재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악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무상증자도 마찬가지고요. 무상증자하면 다 뭐 호재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유상증자가 호재인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조업이라면 공장을 더 증설해서 물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당장은 조금 순간적인 악재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호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시장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 대부분의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무상증자가 그렇게 호재는 아닌데 호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그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종목들이 주식수를 늘리면서 좀 유동성을 좀 발휘하면서 주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밑거름이 되는 부분도 있고 회사가 좀 자금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유보율이 많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이 좀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을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HLB가 무상증자를 할 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돈도 없는 회사가 무슨 무상증자를 하냐. 그 무상증자 할 돈으로 여러 가지 마이너스 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단지 주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쁜 뉴스가 난 다음에 주가 하락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무리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무상증자죠. 그 무상증자 자체도 유상증자를 한 돈으로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HLB가 한 무상증자는 결코 호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이 나지 않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돈도 잘 벌고 회사가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았는데 무상증자를 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무상증자는 좋죠. 그런 거는 호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5G 섹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5G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5G가 성장을 해야 다른 산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통신이 당연히 발전이 돼야 발빠르게 다 시스템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 5G가 발전 속도가 굉장히 지금 더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전부터 5G 했지만 생각보다 그 5G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다. 아직 그 산업이 피부에 느껴질 만큼 그렇게 와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5G 예전에는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5G 섹터들이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한 번쯤 이슈를 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5G는 어차피 성장해야 될 수밖에 없고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지 다른 산업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에 유망한 섹터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투자하기에는 이르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G든 반도체든 자율주행이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종목의 추가 매수는 몇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정답이 없죠. 몇 퍼센트에 한 번 더 하고 몇 퍼센트에 한 번 더 하고 보통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고요. 보통 자기 자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에 나눠서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어야 되고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진짜 시장에서 지금 집중을 받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몇 번 정도가 적당하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의 판단력 그게 중요하기도 해요. 사실은 매도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한 가치에 왔다 2만원 정도가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가가 17,000원 정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왔다 50% 올랐잖아요. 제가 가치
기술을 둔 게 2만 원인데 그러면은 15,000원대까지는 팔질 않아요. 팔질 않고. 근데 이것도 그때마다 상황이 다른 게 만약에 이게 점차적으로 15,000원이 됐다면 당연히 팔지 않을 텐데 이게 갑자기 이슈를 받아서 뭐 일주일 만에 50%가 올랐다.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그때는 어느 정도 약간 차익 실현을 해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주가가 조금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한다든지. 왜냐면 제 가치는 2만 원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과정이긴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한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는 좀 해주고 물량을 조금 늘리는 방향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지는 않고 그때 상황별로 본인의 어떤 경험과 직감적인 그걸로 하는 것이지 뭐 수치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뭐 30%에서는 뭐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어렵게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진짜 실적 나는 종목 선택해서 가치에 올 때까지 꾸준히 들고 가시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주식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보니까 뭐 어려운 수식어가 필요 없고 그냥 좋은 종목만 잘 찾으시면 된다. 그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찾는 거, 이거를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키워서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지속적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은 섹터라면 우선은 실적이 나고 있는지를 가장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영업이 가장 많이 나는 기업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